자, 이 부분은 거의 90% 물리온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아까 그 내부 에너지 부분 있죠. 내부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추가되는 게 실제로 적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적분하는 경우가 일을 구할 때. 그래서 로그 함수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니고 이제 좀 면접이나 논술에서 뭐 종종.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학교 측에서는 교육 과정을 면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약간 응용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되게 나오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는 교육 과정에 충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근데 안 배운 내용은 아니긴 해요. 이게 보면 수학에서 x분의 1 적분하잖아요. 그럼 lnx 나오잖아. 예, 그런 게 나와요. 자, 그 기체가 한 일은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이제 보통 이제 요 부분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요 부분을 피스톤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개 안에 갇혀 있는 기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보통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요 안에 갇혀 있는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 실린더는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도 안 움직이니까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체가 하는 일은 결국에 피스톤에게 한 일입니다. 이게 피스톤에게 압력 P를 가해서 그게 힘은 가면 P 곱하기 요 면적이 되겠지. 그래서 델타 S만큼 가면은 이 압력이 기체가 한 일은 F 델타 S인데 F 대신에 압력으로 표현하면은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A 델타 S를 보면은 예, 얘가 이제 A죠. 요게 이제 델타 S니까 요 부피죠. 늘어난 부피입니다. 부피의 변화량이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나중 부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음 부피니까 예,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하면 부피의 변화량이 됩니다. 여기 델타 V라는 의미가 결국에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 델타 V가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한 일입니다. 압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PV 그래프에서 면적 되겠죠. PV 그래프에서 면적. 일반적에서는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들이 일이 되는 거죠. V1에서 V2로 바뀔 때.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는 이게 내부 면적이 왜 일이 되느냐? 그럼 적분이 보면은 이제 플러스 x 방향을 적분하면은 이제 플러스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할 때는 요만큼 더해지는 거죠. 요만큼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적분할 때는 요만큼이 마이너스죠. 빠지니까 요런 이제 순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순환 과정은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폐곡선이 이루는 면적이 1이 됩니다. 한 순환 과정당. 이게 나중에 열기관 할 때 이 개념이 나옵니다. 열기관 할 때.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씁시다. 실수로 비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BV 이퀄 예, N 잘 맞춰서 넣어놔라. NRT. 예, R이 기체상수고 N이 몰수니까. 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적지 뭐. 대체로 문제가 이제 PV 이퀄 NRT하고 그 연력학 제일법칙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연관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연력학 제1법칙을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잘 그렸죠? 누가 봐도 실린더입니다. 실린더이고 이게 피스톤의 처음 위치고요. 연두 색깔이 진한 초록색이 피스톤의 나중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체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기체라고 할 때도 있고 계라고 할 때도 있고 내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 안에 갇혀 있는 기체를 얘기합니다. 계, 내부, 기체 혹은 이상 기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입니다. 외부. 실린더도 외부, 피스톤도 외부, 열 공급 장치도 외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일 법칙은 요 내부에 있는 기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선 말로 먼저 얘기를 하면 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습니다. 열 에너지를 받는 거죠. 열 에너지. 근데 대체로는 그 실린더하고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열 공급 장치를 통해서 통제된 열, 그러니까 계산되어지는 열을 공급합니다. 그럼 기체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은 거죠.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에너지가 더해지겠죠. 에너지를 받은 거고. 근데 이 에너지를 이제 그대로 씁니다.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니까.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하나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받은 열 중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로만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로만. 근데 얘가 만약에 피스톤을 밀어서 피스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기체 분자의 입장에서는 피스톤에 힘을 가해서 피스톤이 움직였으니까 피스톤에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 피스톤을 미는 데 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일 법칙은 이겁니다. 기체가 받은 열량은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이제 연력학 제 1법칙입니다.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Q는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Q는 W 플러스 델타 U고요. 요 Q가 이제 받은 열이에요. 기체가. W가 외부의 한 일, 즉 피스톤에게 한 일이고 U가 내부 에너지잖아요. 이 델타가 붙었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얘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의 변화에 비례하고 얘는 부피 변화에 비례합니다. 부피 변화에. 이게 사실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식으로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부피하고 온도를 알 수 있어요. 부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 부피, 온도 말고 하나가 더 뭐 있었어요? 압력이 있었지. 그러니까 압력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PV = nRT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압력을 물어보면 PV = nRT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식을 그냥 알면 되는 게 아니라 Q가 뭔지, W가 뭔지, 델타 U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식은 식 자체가 간단하니까 잘 외우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입니다. 부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플러스면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면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항상 하는 농담이 이걸 Q를 월급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Q.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게 월급이 받아야 플러스잖아요. 빠져나가다 보면 진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플러스,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항상 보면 기체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기체에 대한 에너지식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에요. 외부에 한 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체는 피스톤을 항상 밀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한다는 곳 이꼴 W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W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한 겁니다. 거꾸로 부피가 증가하면 W가 플러스예요. 근데 부피가 감소하면 얘는 피스톤을 미는데 피스톤은 미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이때는 W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피스톤이 기체에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연력학 제1법칙으로 치면은 W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 좀 알아두고요. 그다음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요게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죠. 예, 내부 에너지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다가 실제 분자 개수 곱한 거잖아요. 이를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면 결국에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에.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이 정도만 해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온도의 변화량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 이꼴 기체의 온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이제 정확한 의미를 알죠. 내부 에너지 자체가 기체의 총 운동 에너지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는 기체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 거니까 온도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 나와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했다. 기체의 평균 속력이 증가했다.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은 여러분 그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과정의 실제 예를, 그러니까 분석하는 과정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적 과정은 이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압력밥솥에 물 넣고요, 끓여요. 그래서 전부 다 수증기로 만들어요. 계속 끓여요. 그러면 등적 과정입니다. 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죠. 얘는 특징이 부피가 안 변하니까 1이 0입니다. 이렇게 써요. 특징적인 건 제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W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증가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이제 불을 더 이상 가하지 않고 끕니다. 그럼 점차 열을 빼앗기죠.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리 결과는 이미 알아요. 열을 가하면 압력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는 V분의 nRT입니다. 그럼 여기서 nR은 변하지 않아요. n은 몰수고 R은 기체 상수니까 갇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추가로 V도 안 변하죠. 등적 변하니까. 그럼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압력이 증가합니다. 열을 빼앗기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열을 받는 과정이에요. 색깔을 보통 열을 받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플러스로 많이, 빨간색으로 많이 색깔을 칠합니다. 그럼 PV 그래프인데 부피는 일정한 채 압력만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PV 이꼴 nRT니까 P1 V1보다 P2 V2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PV 이꼴 nRT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부피는 일정하고 압력은 증가하고 온도는 증가하는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열을 흡수하고. 그럼 요게 이제 열을 빼앗기고 온도가 내려가고 압력이 작아지는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1은 0이죠. 아래쪽 면적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나머지도 마저 해볼게요. 등온 변화는 물리원에서는 거의 등장을 안 하는 거고요. 물리2에서는 잘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을 아까 얘기했죠. 적분할 수 있는 그런, 잘은 아니지만 좀 종종 등장합니다. 등온 변화는 온도가 안 변하니까 특징이 뭐겠어요? 델타 U가 0입니다. 얘는 Q는 W 더하기 0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열을 흡수하면 부피가 증가하고요. 열을 빼앗기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사실 이 등원 변화는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압력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이 등원 변화 같은 경우는 압력을요,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한번 식을 세워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한번 해볼게요. 그 압력이 V분의 nRT잖아요. V분의 nRT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상수죠. 예, 이건 갇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등원 변화니까 온도도 상수죠. 그래서 얘는 등원 변화에서 온도가 일정한 채로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합니다. 느낌은 잘 안 올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상상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온이면서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등온 곡선은 그래프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등온 곡선이라는 게 보통 PV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대부분 등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PV 이꼴 nRT니까 PV 이꼴 일정한 그래프예요. PV가 일정한. 즉 이제 P가 V분의 1, Y 이꼴 X분의 1 꼴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Y 이꼴 X분의 1 그래프가 XY 곱한 게 일정한 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원 곡선이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상상이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잖아요. 예.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면은 압력이 줄어들죠. 예. 압력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피가 감소하는 변화고요. 부피가 감소하는 변화가 W가 마이너스니까 Q가 마이너스, 열을 빼앗기고 압력은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간단하니까 부피 V1에서 V2로, 그러니까 부피 V1에서 V2로 바뀔 때 이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적분하는 과정이죠. 이건 뭐 간단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W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PV 그래프에서 면적이라는 게 PdV 한 거예요. 적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잘게 쪼개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이 면적을 구해서 작은 면적을 구해서 서메이션 해라는 거죠. 예, 그게 불연속적이면 이 기호가 들어가고 시그마가 들어가고, 불연속적이면, 연속적이면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V1에서 V2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P는 V분의 nRT잖아요. 그래서 얘는 V분의 nRT가 되고, 요거 자체는 상수입니다. V에 대해서. 부피가 변화도 안 변합니다. 그럼 얘는 결국 X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태죠. 예, 그러면 ln X가 나오듯이 또 ln V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대충 우리가 예상되어지죠. ln V2 빼기 ln V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ln V1분의 V2 이렇게 되겠지. 앞에는 nRT가 붙고, 그래서 nRT ln V1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적분을 배웠죠? 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드디어. 그래서 저거 적분하면 이제 저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혹시나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간혹 물어봐요. 잘 물어보진 않는데 간혹 물어보니까. 등압 변화 있습니다. 등압 변화는 아주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등압 변화는 일단 영인 항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대신에 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압력 일정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델타 U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는 특징이, 이 특징을 여러분 알아두면 그 문제 풀 때 좀 사실 유용할 때가 많은데,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하나가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요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V 이꼴 nRT인데 그 등압 변화에서는 얘랑 상수죠. 그래서 변화량으로 따지면 P 델타 V가 nR 델타 T가 됩니다. 예. 근데 U는 뭐냐면 2분의 3 nRT고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거든요. 그러면 델타 V하고 델타 T가
부호가 같잖아요. 이게 등식이 되려면. 그럼 얘랑 다 부호가 같겠지. 예. 그러면 2라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가 같은 2라고 내부 에너지를 더한 Q도 부호가 같겠지. 예. 그래서 등압 변화의 특징은 세 개 중에 하나의 부호만 알면 나머지 부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압력은 볼 거 없죠. 등압 변화니까. 압력은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래프는 뭐 그냥 얘는 이게 수평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열 받으면은 부피 증가하고 온도 증가하고, 이 등원곡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전체적으로 더 크죠. 그러니까 PV 꼴 nRT2고 PV 꼴 nRT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1이 더 큽니다. T2가 더 큽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열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열은 빼앗기고 부피 감소하고 온도 내려가는 이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단열 변화는 특징이 Q가 0인 변화입니다. Q가 0인 변화고, 그래서 W 더하기 델타 U가 되고, 단열 변화가 실제 얘가 제일 많습니다. 단열 변화가. 얘는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감소해요. 얘는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력학제 1법칙으로 알 수 있고요. 얘는 아예 이름이 있습니다. 얘가 단열 팽창이고, 구름의 형성 과정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단열 압축, 이거는 엔진에서 불이 붙는 과정의 원리입니다. 그 압력 변화 마저 보고 이제 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압력은 V분의 nRT죠. 근데 이 단열 변화의 특징은 PVT가 다 변합니다. 단열 팽창하면 온도 내려갑니다. 그럼 압력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분자만 바라봐도 압력이 감소고 분모만 바라봐도 압력이 감소니까 둘 다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압력은 반드시 감소입니다. 단열 압축이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열인 상태에서 압축시켜봐. 온도 올라가고 압력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분석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피 감소하고 온도 증가하니까 압력 증가합니다. 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단열 팽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기 자체가 아까 말한 전도율 있죠.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열 전도가 거의 없습니다. 열 출입이.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안에 맨 아래쪽에 압력이 크잖아요. 기압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주변 기압이 작아집니다. 팽창을 해요. 열 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그러면서 이제 수증기가 물이나 얼음이 되면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 단열 압축은 이제 엔진에서 순간적으로 실린더가 이제 쑥 들어가면, 피스톤이 쑥 들어가면서 압축이 되는 경우 온도가 수천 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화가 되는 이런 엔진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 보면은 또 하고 후 해보면 하면 따뜻하죠. 근데 후 하면 시원합니다. 후 하면 왜 시원하냐? 후 하는 순간 하 하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몸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한 거고요. 후 하면 순간적으로 압력을 높여서 보냅니다. 그럼 나오자마자 팽창해요. 나오자마자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후 하더라도 손을 가까이 대면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멀리서 하면 시원한데 가까이 가져가면 뜨겁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가져가면 나오자마자니까 미처 팽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나오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의 응용 예들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고 문제는 뭐 각자 알아서 풀어보고요. 쭉 넘어. 남아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중요한 법칙이 남았습니다. 열기관과 연력학 제2법칙이 남았어요. 이게 사실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리학자들은 연력학 제1법칙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둘 중에 뭐가 하나 깨진다면 오히려 연력학 2법칙이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력학 제2법칙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학적인 법칙이에요. 일단 그거와 관련된 열기관을 먼저 얘기하면, 열기관은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저도 이거 뭐 잘 모릅니다. 뭐 외형기관하고 내형기관이 있대요. 외형기관은 연소의 연소에 의해서 수증기가 팽창하는 증기기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소되는 부분하고 실제로 이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부분이 다른 거겠지 뭐, 맞지? 외연이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내연은 아예 연료의 연소 자체가 연료 기체가 팽창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은 아예 기름 자체가 기름 증기 자체가 일을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이제 과정인 것 같아요. 열기관의 원리를 나타내는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이거는 열기관의 구조나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모식도입니다. 에너지의 흐름도예요. 이게 어떤 애들은 이거 열기관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건 에너지의 흐름도입니다. 일단 고열원과 저열원이 있는데,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고열원은 그 가솔린이 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저열원은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입니다. 그럼 열기관에서 이제 열이 공급받죠. 그래서 이제 W만큼 일어나고 Q2만큼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방출하는데, 근데 이 Q1하고 Q2하고 W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한 순환 과정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환 과정이라는 게 뭐냐? 엔진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이제 한 사이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사이클 돌아오면 PVT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 상태대로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한번 일어나면요, 중요한 점이 델타 U가 0입니다.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는데 한 순환 과정당 연력학 제1법칙을 써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Q1하고 Q2W는 뭐냐면, 한 순환 과정당 흡수한 열량이 Q1이고 방출한 열량이 Q2고, 한 순환 과정당 한 일이 W고, 한 순환 과정당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Q1만큼 흡수했고요, Q2만큼 방출했죠. 그럼 이게 총 열량 변화량입니다. 열기관의 입장에서. 열기관의 입장에서 Q1을 에너지 월급으로 받았고 Q2를 자동이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W 더하기 델타 U가 0인 거죠. 한 순환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 Q1 빼기 Q2가 W라는 걸요, 대략 그냥 그림 보고 대충 화살표의 모양 보고 아는데, 그게 정확한 의미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럼 열 효율은 뭐냐? 여러분, 효율이라는 게 사회에서도 효율이 다 똑같아요. 투입 대비 산출이 효율입니다. 그럼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뭡니까? Q1입니다. 여기서 얻어낸 건 뭐예요? W죠. 그래서 Q1분의 W입니다. 열 효율은. 근데 W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Q1 빼기 Q2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Q1분의 Q2라고 해서 1에서 항상 뭔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Q2가 0일 수가 없어요. 열은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Q2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엔트로피 법칙은 제가 교양 삼아 물리2에 있는 내용보다 더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좀 더 가르쳤는다 해도 뭐 되게 많이 가르친 건 아니고 간단하게 가르칠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거는 문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연력학 제2법칙을 모른다는 거는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모차르트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정도로 사실 엔트로피 법칙이 중요한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제가 추천한 건 대학교 가면 이 부분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워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법칙입니다. 꼭 추천합니다. 일단 가역과정이랑 비가역과정이랑 있는데 가역과정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올 수 있는 게 가역과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용수철의 진동입니다. 마찰이 없는 데서. 그럼 이거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근데 비가역 현상은 A에서 B로는 되지만 B에서 A로는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잉크방울이 퍼져나간 거, 기체가 확산된 거, 방구가스가 퍼져나간 거 다시 모으기 힘듭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로는 다시 모아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뭔가 에너지를 투입하면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엔트로피로 치면 엔트로피를 보통 S로 표현하거든요. 가역 과정은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감소할 수는 없다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비가역 현상이죠. 되돌리기 힘들죠. 예, 그거는 엔트로피가 다 증가한 겁니다. 엔트로피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 기체 분자가 구멍을 뚫어요. 그럼 얘가 확산돼서 퍼져나가죠. 다시 못 돌아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로는. 근데 이게요, 수학적인 확률입니다. 기체 분자 한 개 한 개로 놓고 보면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정확히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요. 기체 분자가 전부 다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만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가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뭐냐?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로 따져보면은 반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가 결국에 그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엔트로피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유식하게 그 엔트로피를 실제로 진짜 오리지널식을 가져왔어요. 엔트로피는 KLNW입니다.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고 LN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고 W는 이 W가 요 밑에 적혀 있는 요건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하나의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 W 이렇게 적어놨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전 4개를 던집니다. 동전 4개를. 그러면 거시 상태는 요렇게 이게 거시 상태예요.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인 게 하나의 거시 상태고요. 동전 3개만 앞면인 경우, 그리고 2개만 앞면인 경우, 1개만 앞면인 경우, 4개만 모두 뒷면인 경우. 이게 다 거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미세하게 보면 이제 4개가 모두 앞면인 거는 4개가 전부 다 앞인 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미시 상태는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시 상태가 이게 1이에요. 그럼 3개만 앞면에 있는 미시 상태는 4개입니다. 앞, 앞뒤, 앞, 뒤, 앞, 앞뒤, 앞, 뒤, 앞. 이게 4가지. 그럼 2개만 앞면인 경우만 해도 6개죠. 앞, 뒤,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시간 없으니까 생각합시다. 다 할 수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이것만 봐도 동전 4개 던지는 것만 해도 2개 될 경우의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수천만 번 하다 보면
이제 아니 수천만 개의 동전으로 던지기를 한다고 하면 50대 50이 결국에 나온다는 겁니다. 50대 50. 잉크 분자가 퍼지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잉크 방울이 딱 방울 모양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잉크 분자가 여기저기 있을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퍼져 있을 경우의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입니다. 이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정당하게 여러분 방이 어지럽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다 책장에 꽂혀 있고 이불이 침대 위에 올려져 있고 베개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근데 책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불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베개가 책상에 있을 수도 있고 책이 의자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 당당하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제 방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다 한 대씩 맞겠네. 그래서 자연현상은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요. 델타 S는 안 변할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걔를 만들면 근데 이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열 에너지 보세요. 분자들이 막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쉽게 바뀌어요. 근데 그 열 에너지 기체 분자들이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또 다른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태로 스스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은 분자들은 한쪽으로 몰리고 온도가 낮은 분자들은 다른 쪽으로 몰리면 또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는 스스로는 안 갑니다. 스스로는. 에너지는 퍼지려고 그래요. 그게 경우의 수가 더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멸망을 앞당기지 않으려면 집 정리를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엔트로피를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노자의 사상들이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엔트로피의 법칙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기장하고 전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